자, 49번째 기출유형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약간 햄버거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은 서로 따라다니거든요. 항상 서로 따라다니는 거니까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의 타당도의 관계, 높은 타당도는 높은 신뢰도를 보장을 해요. 높은 신뢰도는 높은 타당도를 보장하지 않아요. 어, 낮은 신뢰도는 또 낮은 타당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고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당도가 높은 척도보다 신뢰도가 높은 척도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타당도와 신뢰도를 설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자, 지금 타겟은 여기에요. 타겟은 여기인데, 자, 보면은 지금 요거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원에서 모여 있지도 않아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원에서 가까이 있지도 않아. 그럼 이거는 신뢰도도 굉장히 낮고 일관된 반응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에 모이지도 않았어. 그럼 타당도도 낮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0점만 잘 맞추면 되죠. 그러니까 탄착구는 잘 형성이 됐는데 0점이 잘 안 맞췄기 때문에 여기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0점 조절을 잘해서. 그럼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데 타당도가 조금 낮은 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 같은 경우 이렇게 전부 다 탄착군이 정중앙에 이제 딱 맞췄을 때 높은 신뢰도와 높은 타당도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면 일단 검사 자체에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항 요인의 명확성, 질문의 유형, 문항 수 및 문항 길이 이런 것들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얘기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 자, 문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설문 내용이 많아 응답자가 피로를 느끼게 되면 타당도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내가 문항 수를 늘리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랬는데 언제까지 늘릴 거냐고 물어봤었죠. 많이 하면은 피곤해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문항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잘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문항 수가 증가하면 신뢰도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합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타당도가 증가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 응답자 요인. 응답자의 교육 수준, 연령, 성별, 사회경제지, 성격 특성, 동기, 태도 같은 것들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건 뭐 특정 연령층이 이제 뭐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15년 뭐 그 전에 그럼 몇 년이야? 2000년 월드컵 끝나고 이제 2000년대 후반이겠구나. 2000년대 후반 요때쯤에 설문을 하면은 이제 노년층 대상으로 설문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노년층 70세 이상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뭐지? 음, 격동에 이제 대한민국을 겪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것들 혜택도 많이 못 받으셨고 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인터뷰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웠었고 아동들 대상으로 할 때도 설문지로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유치원 때 이제 뭐 다 한글 떼고 간다 하더라도 설문지라고 하는 게 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면은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응답자 요인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의 질과 일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경 요인, 진행 시간, 공간적 특성과 절차된 안내 이런 것들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자의 의도나 주관성이 신뢰도와 타당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다음 프로세스를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를 하느냐,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연구 프로토콜을 따르면서 연구를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신뢰도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용수철이 고장난 체중계가 있어 체중을 잴 때마다 항상 실제와 다르게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항상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면 살짝 엇나간 거예요. 근데 체중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원래 몸무게보다 한 플러스 5 정도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항상 일정하게 5kg가 더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타당도가
낮은 거죠. 신뢰도는 높고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경각심을 항상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시계를 물론 전자시계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을 뭐 땡길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을 갖다가 이제 그 조절할 수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분 정도 다 땡겨놔요. 7분 정도 앞으로 해놔가지고 이제 좀 시간 그러니까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시간 땡겨놨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 맞다 나 이거 시간 땡겨놨지라고 하면서 이제 시간 다시 계산하고 뭐 가는 시간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여유롭게 뭐 하는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계들은 대부분 다 어떤 거예요?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가 되게 낮은 거죠. 볼 때마다 7분씩 더 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일인이 한 체중계의 여러 분모에 측정하는 것은 체중계의 신뢰도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이 측정의 타당성을 보증하지는 않죠. 예, 타당도가 높게 되면 신뢰도는 올라가게 돼요. 이게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진점수가 우리가 이제 그 측정 오류에서 이 진점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진점수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측정 오차가 작게 되는 거고 측정 오차가 작다라는 것은 신뢰도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냥 반응이 일관된 거지 이게 타당성 자체를 이제 보증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측정 도구의 타당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반분법이 아니라 타당도는 어, 준거 관련 타당도라든지 구성 타당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반분법 사용하는 거는 신뢰도예요. 기준 관련 타당도는 측정 도구의 대표성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죠. 기준 관련 타당도는 측정 도구의 뭔 말이야? 측정 도구의 대표성? 아웃. 기준 관련 준거 관련 타당도는 이게 이제 얼마나 경험적인 타당도를 구하는 거고 뭐 뭔가를 예측하거나 뭐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별하는 거죠. 공존 타당도하고 예언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와 관계를 이 정도로 알아볼 수 있겠고요. 이제 다음 그 기출 유형에 대해서 또 다른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